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원입니다. 네, 3월 25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지난 수요 토제 소개, 지난주였죠. 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겠고요. 스쿨존의 도로교통법이 몇 가지가 또 이제 개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30km 이내로 서행 운전 꼭 하셔야겠고요. 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앞지르셔서도 안 되겠고요.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되는 거 안 되는 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전을 위해서 요즘에 횡단보도도 과속봉 방지턱처럼 해놓은 데도 있고요. 이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 경찰서에서 일제 단속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단속을 경찰차가 아니라 승용차가 맞습니다. 대신 단속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암행 승용차, 암행 경찰차라고 그러죠. 그리고 CCTV도 각 구역별로 다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법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시는 마음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법이 무서워가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소중하다는 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 또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 따뜻하고 미세먼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여전한지요? 네, 화창한 하늘 아래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는 요즘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한낮에 대전이 22도까지 오르면서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겠습니다. 봄볕이 내리쬐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이겠습니다. 세종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대전은 오전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메마른 날씨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남 서해안을 제외한 대전 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충남 남부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천안 21도, 세종과 대전 22도, 아산 20도 선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에 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낮 기온의 일교차가 많게는 거의 20도가 납니다. 네, 이럴 때 건강관리 더 유의를 하셔야 될 텐데 아침에 좀 추운 기가 있는데요. 오후에는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유리창 다 내려야 될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이 이제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봄 기운을 쫙 받아야 되는데 봄 기운을 쫙 받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저는 이제 몸에서 쫙 느끼는데 이 오후만 되면 세 글자가 두 개가 그냥 막 맴돌아요. 식곤증, 충곤증. 아유. 맞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나시면 또 나른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제철 봄나물, 쌉싸름한 봄나물도 좋고요. 봄도다리, 꽃게, 그리고 주꾸미까지 참 봄에는 먹을 것들도 많고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계절인 것 같아요. 봄에는요. 볼 게 많아서, 먹을 게 많아서, 할 게 많아서 정말 행복한 봄인데 여러분들은 봄을 어디서 느끼시는지 또 궁금하고 해서 오늘 사진사연 주제는요. 봄하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꽃피는 봄이 오면 생각나는 건. 그렇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진짜 주나요? 하시는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 수요일 첫 소식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서운해할까요? 이게 봄 감자처럼 속이 꽉 찬 잎부터
이수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자는 제가 실수한 건가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서운하기는요. 뭐 흐드러지게 핀 꽃도 좋습니다만 요맘때 아마 많이들 바쁘실 거예요. 쪼골 내서 그 씨감자 심기 지금 바쁠 때거든. 야무지단 얘기 아니에요. 네. 왜 서운해요? 그 얘기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어디서 봄을 느끼냐 앞서 질문하셨는데요. 요즘 뭐 밖에를 도통 못 나가니까 봄이 오는 건지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또 워낙에 이제 낮 기온도 오르다 보니 이러다 여름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또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출래불사춘이라고 봄이 왔지만 봄을 느낄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다들 실감하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 봄이라는 게 오감으로 느껴야 되는 건데 요즘은 아파트 단지 앞에 핀 꽃으로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음의 봄도 좀 더디게 느껴지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모두 다 힘들다라고 말씀들 하시죠. 근데 우리 주변에요. 내가 가진 재능을 십시일반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착한 나눔의 현장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1년 중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계절 봄. 움트는 새싹처럼 우리 마음도 꽃 피어야 되는데요. 더디게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마음의 봄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3월 20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652명이고요.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력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데요. 마음의 봄을 만들어가는 착한 나눔의 현장으로 똑주부 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일시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평범하던 일상 하나하나가 그리워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힘든 순간에도 일상의 온기를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끼니 해결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 봉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마음의 봄을 부르는 착한 나눔, 오늘 첫 번째 주인공들입니다. 아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네요. 심각 단계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뭐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고 모두 다 이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음식 준비가 한창이세요. 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의해서 휴가를 했지만 그래도 점심을 굶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평소 280인분을 준비하던 양에서 지금은 50인분 정도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함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앞섭니다. 드시던 분들이 못 드시고 하시니까 좀 마음은 안 좋죠. 아유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따뜻한 집밥이 다 완성돼 갈 때쯤 복지관 밖에선 도시락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직접 도시락을 가지러 오셨는데요. 이 시간만을 기다리셨던 거겠죠. 어려운 거기에 여기서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주니까 우리 같은 영세민원들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안 그러면은 집에서 밥도 먹었든 말든 하는데 계속해서 준다니까 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드디어 배달 봉사자분들 차례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분들인데요. 일주일에 3번씩 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시라도 어렵지만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분들은 단순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고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 도움드릴 부분은 없는지 촘촘하게 살펴보고 연결해주는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도시락 잡수실만 하시죠? 예. 거시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가막살이에요. 가막살이 하셔요. 하늘과 땅같이 고마워요. 아유, 너무너무 고마워. 혼자 이렇게 사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해주겠어요. 말도 못하게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
아유 세상에 이렇게들 방귀를 좋아하신다. 네. 기운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서 서 계시는데 정말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께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어요. 그때 저희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진짜 어르신 진짜 어떻게 됐을지 깜깜해요. 네, 아찔해요. 네. 사회가 굉장히 어렵지만 좀 더 우리가 참고 힘을 내서 하면은 더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또 불우한 이웃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음의 봄을 전하는 날개 없는 천사. 이번에는 재봉질로 착한 나눔을 펼치는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면 마스크를 제작해 기부하는 곳인데요. 다들 바쁘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머 지금도 보니까 뭐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에 원단 자르기 바쁘세요. 예,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가 만들어서 기부해드리자. 이 시간을 조금 우리가 함께 이겨내보자라는 의미로. 동부에 있는 마을 공동체 분들입니다. 생활창작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활동하는 산림 공작소인데요. 쉬지 않고 돌린 재봉질로 만들어낸 마스크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2,400개는 여기 동구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뿌려졌고요. 그리고 한 2,000개 정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가지고 대구 분들이 처음에 보낼 때 전화도 주시고 문자에도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잘 사용하겠다라는 그 문자를 받으니까 저희가 너무 뿌듯하고 감사해가지고 오히려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심은 통하는 법이죠. 거창하고 요란한 기부만 기부가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마음으로 위로하는 진심. 이게 바로 진정한 나눔 아닐까요? 코로나19가 없어질 때까지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예정이고요. 모두 다 힘을 내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도 힘내겠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이름을 붙이셨네요. 마음 백신. 맞네요. 마음을 달래주고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유한 혈액은 3일분, 위기 단계상 주의 단계. 대한적십자사가 회장 명의로 헌혈에 동참해달라며 호소문까지 낼 정도로 비상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바로 헌혈이죠. 아니 말이죠. 이 마스크 한 장에만 발을 동동거렸지 이 혈액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남의 얘기처럼만 들렸거든요. 네, 혈액 재고가 지금 3일분 이하인 주의 단계까지 떨어졌었는데 많은 시민이나 도민들 분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셔가지고 현재 저희가 혈액 재고 보유량은 3.5일분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개학이 늦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단체 헌혈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개인 헌혈자들이 채워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착한 나눔의 주인공들입니다. 헌혈하는 분들의 수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는 헌혈자분들 숫자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10년, 20년 만에 헌혈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마이크 잠시 내려두고 이 팔을 좀 걷어 붙여야겠는데요? 함께 가실까요? 생명을 살리는 가장 작은 실천이 바로 헌혈이죠. 이 좋은 일에 빠질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착한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현장. 우리 마음에 봄바람이 붑니다. 그 혈액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라도 와서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곳은 방역이나 소독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제 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들 분들이랑 이제 간호사 분들이 많이 이제 대구로 파견 나가셔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딱히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냥 혈액 공급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혈액 헌혈하게 됐어요. 우리 일상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만큼 아득하지만 우리는 꼭 이겨낼 겁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니까요.
아니 지금만 이제 헌혈을 마치고 나왔습니다면 별거 아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이런 마음으로 좀 어려운 시기지만 그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그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체열 환경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 작은 나눔이 이웃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껏 그래왔듯 우리는 더 똘똘 뭉쳐 극복해낼 겁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부르는 손길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극복이라고 외쳐주세요. 마지막 문구인데 이게 가슴 한켠에 이제 울림이 살짝 들어오는데요. 이 기부나 나눔 어렵게 생각하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렇죠. 사실 뭐 내 거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또 알려지지 않은 훈훈한 미담들이 많겠습니다만 이 나눔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산의 장애인 한 분이 마스크 11장과 함께 손편지를 경찰서에서 두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 내용이 더 뭉클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남기셨다고요. 그 나눔의 시작 바로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은 돼지 저금통과 또 어르신들의 콩나물 박스까지 이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그 구세군 냄비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마스크와 또 위생용품을 나눔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앞서서 그 마스크 제작하는 곳에 다녀왔는데 사실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느라 저도 몸살이 날 정도예요. 라고들 말씀하셨지만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대구 의료 현장에서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쯤은 하시면서 다시 이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다. 그 힘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비타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비타민, 인간 비타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함께 이겨내는 거. 이게 바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꼭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궁금한 거 이슈에서 이제 똑주부 큐로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어보면서 여러분과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이죠.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쑥쑥 쌓아보세요. 오늘 헌혈 기부까지 하신 이수진 리포터가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앞서 똑주부 큐를 통해서 그 나눔의 현장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라는 뜻하는 한자성어로 알맞은 것 뭘까요? 1번 십시일반, 2번 역지사지, 3번 타산지석.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그 이수진 리포터가 다녀왔던 영상에 이 네 글자가 한 3번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4번 정도. 이거를 좀 아재 개그로 하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 보통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10시? 맞아요. 진짜 10시 정도 돼요. 그 정도가 됩니다. 요즘에 이 단어가 아주 대박입니다. 넉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시간 모두 썼고요.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십시일반이었습니다.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모으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따뜻한 마음들이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꼭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십시일반이라는 얘기가 많이 도는 게 좋은 것이 한 사람의 큰 힘보다는 여러 명의 작은 힘들이 모아지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가야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요즘 묵은지 먹기 싫어라는 분들 많으세요. 뭐 봄나물 때 많이 묻혀서 밥상 위에 올리는데요.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해넘이 한해살이로 봄이 되면 들판에 노란색 꽃을 피워 장관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름에 짜서 사용하기도 하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죠. 1번 청경채, 2번 열무, 3번 유채. 네. 이 제주도에 이 식물의 꽃이 또 아름답게 펴 있는데 올해도 취소가 됐지만 축제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보기의 식물들이 다 아름답게 꽃을 피우지만 네. 보기 옆에 꽃을 붙였을 때 가장 뭔가 익숙하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청경채꽃, 네, 열무꽃. 열무꽃 괜찮은데? 유채꽃, 네,까지. 네. 그렇습니다. 꽃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보셨어요? 자,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유채였습니다. 겨자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씨에서 기름을 얻는다고 해서 유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요. 겨울에도 얼지 않아서 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겨울초라고도 하고요. 어린 잎과 줄기는 사료로도 이용이 됩니다. 이 유채꽃이 노란색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꽃망울을 쫙 터뜨리면 또 그리고 유채꽃은 조금 있는 꽃이 아니라 막 그 군락을 이뤄 있어서 정말 환상이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건 못 간다는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 때문에 요즘에 야외에 나가서 조금 거리 둔다고 많이들 꽃 구경 가신다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차 안에서 저희처럼 영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채꽃은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퀴즈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많이들 아쉬워하셨는데 꽃이 아니면 어때요? 유채나물로 잠깐 액젓에다가 조물조물 묻혀놓으면 그것도 봄 밥상이 푸짐하게 될 텐데요. 자, 세 번째 문제는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었고 지난주 초대석에서도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조금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중처벌 얘기 나왔는데 그 앞에 네 글자 더 있어요. 특정 범죄. 네, 특정 범죄. 네, 그래서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O냐 X냐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한데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또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지난 12월 공포되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또 우리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할 공간이잖아요. 다 내 아이다 생각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고 또 법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섰다 천천히 둘러보고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서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우리 상식을 계속 올려주는 네 번째인가요 벌써? 네, 네 번째. 쉽게도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다음 중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올해 농사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서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를 뜻하는 말로 알맞은 거 뭘까요? 1번 자린고비, 2번 보릿고개, 3번 바윗고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성이 노래합니다. 아야 우지 마라 배 우지 마라가 아니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저는 지금 배가 고픈데요. 이 뒤에 이제 노래 나오잖아요. 한마는 고개. 이게 이제 힌트인데 예전에 저희 아버님 때에서는 이거를 많이 겪으셨었어요. 겪어봤어? 그냥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쭉 이어질 텐데요. 자, 어렵지 않게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보릿고개였습니다.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의 넘기기 힘든 고개라는 뜻이죠. 묵은 곡식은 거의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지만 외출도 자제가 되면서 좀 거론해 볼까요? 공연계, 관광업, 요식업, 일반적으로 요즘에 행사들 많이 취소되니 이제 행사하는 이벤트업 쪽에 계신 분들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보릿고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좀 살려서 함께하기 위해서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의 방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가 좀 힘을 합해서 어려운 분들이 서로들 웃을 수 있는 그날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보릿고개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리밥이 맛은 있는데. 배고파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 매우 짧거나 생각보다 짧음의 표준어로 알맞은 건 뭘까요? 1번 짧다랗다, 2번 짤따랗다. 이건 좀 어려워요. 네. 짧다랗다, 짤따랗다. 좀 더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짧다랗다, 짤따랐다. 좀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소리가 큰 쪽이 마음이 가는데요, 왠지. 네. 글쎄. 발음이 되는 대로 쓴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억지로 쓴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골라보면 될까요? 그러게.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1번이냐 2번이냐 어떻게들 고르셨는지 궁금하네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짤따라타 이렇게 했습니다. 매우 짧거나 생각보다 짧음을 뜻하는 말의 표준어죠.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하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짤따라타 이렇게 씁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퀴즈가 짧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짤따라타. 아하. 예. 상식을 마음껏 올렸으니까 네. 내일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했던 퀴즈 아침엔 퀴즈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세요. 네. 요즘에 개학이 연기되면서 네. 엄마들 고생 많으시죠. 걱정이 태산이에요. 네. 새끼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뭘 해줘야 되나, 또 이제 뭘 해야 되나, 뭘 만들까 고민하시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니 쉽고 간단하고 영양 보충을 시킬 수 있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달걀. 그렇습니다. 요리법도 다양하고요. 네. 이것도 달걀은 솔직하게 뭐를 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주먹만한, 주먹보다 좀 더 작은, 작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주먹보다 이 작은 달걀에도 품격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에 가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닭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고품격 닭이 낳은 건강한 달걀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수정한 사람 없었죠? 그럴 리가요. 네. 오늘 수량은 열에 30. 열에 30. 군고 10개. 날 30개. 맞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고급 당일 발이. SS. 확실합니다. 역시 제 시간에 항상 오시네요. 생명입니다. 네. 잠시만. 오프닝 해야 돼요. 마십시오. 네, 여러분. 유정란을 가정 내에서 배달시켜 드시는 분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유정란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배달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 올바른 먹을거리에 대한 사명감으로 맛 좋고 건강한 계란을 만듭니다. 과정마다 노력과 정성이 가득 그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제주시 애월읍 부엄리 이곳에 위치한 농장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예. 근데 유정란. 참 제가 사서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그 유정란에 대해서 이 상식이 좀 없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유정란이라는 거는 이 수탉하고 암탉이 같이 살면서 보통 이제 15대 1로 합니다. 네. 수탉이 한 마리면 암탉이 15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활하면서 왜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 보통 일반 계란은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일반 케이지에서 사료만 먹고 이제 계란 알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정란은 밖에서 풀어놓아가지고 키우니까 아무래도 면역력도 강하고 유정란이 모든 성분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나온 네. 유정란이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 MBC 구내식당에서 네. 일반 계란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짜잔. 네. 일단은 크기부터가 달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이게 맛있겠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네. 비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네.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연 방목하고 자연 교미를 통해 낳은 유정란과 일반란의 전격 비교. 그런데 육안으로도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네요. 야, 양에서 너무 확연. 양에서 차이가 벌써 났어요 지금. 아, 이건 나도 알겠는데. 자, 선생님 눈을 감고 나와주세요. 눈을 감고 나와주세요. 네, 눈을 감고는 꼭 감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알거리를 위해서 눈 꼭 감으시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맛 구별 성공할까요? 한번 쭉쭉쭉쭉쭉. 다 드셨네. 자, 대충 좀 감이 좀 오세요. 예. 네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유정란 맞습니다. 몇 번? 2번. 2번 유정란. 네. 정답! 다 드셨어. 원샷을 했습니다. 네. 이 유정란은 아예 고소하고 좀 노란자도 좀 뻥긋하게 올라오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2번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입안에서 그 노른자 사이즈를 가지고 딱 감각하신 거 아니세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미션 성공!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건강하고 맛있는 계란을 주는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그런데 다들 횃대에 올라가 있는 게 인상적이죠? 이야. 수탉. 이야. 수탉 굉장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여기 이 나무 이거 뭐예요, 이건? 횃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닭들이 앉아서 놀 수 있게끔. 나름의 복지시설이네요. 그렇죠. 동물복지시설이죠. 헬스케어타운. 네. 치킨 헬스케어타운. 맞습니다. 노는 것도 먹는 것도 특별합니다. 곡물 사료와 EM 미생물 발효 사료를 배합해 먹인다는데요. 반려시킨 거는 액체로 해가지고 반려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네.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맛도 좋고 가끔씩 이렇게 좀 잘 섞였나 싶어서 이렇게 좀 맛도 좀 보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네. 저는 제가 또 옥수수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서 답답한 공간에 갇혀있는 양계장과는 달리 이곳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축사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철저히 닭의 입장에서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건데요. 이런 노력은 제주 최초의 동물복지 인증 획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와,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제가 지금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아이고야, 와. 제가 빼도 될까요? 네. 이거 정말 지금 나온 거. 와,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어요. 와. 다가 미안해. 정말 값지게 잘 먹을게. 자. 야, 이 손난로예요, 손난로. 되게 따뜻해요. 와. 농장에서 닭들이 당일 낳은 신선한 계란은 매일 아침부터 수집해 이곳으로 운반되는데요.
살균부터 포장,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해썹 인증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구매하고 바로 냉장고에,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갈 때는 동그란 부분이 위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윗부분은 동가 넣고요. 네. 밑부분이 지금 뾰족한데 숨구멍이 살짝 더 둥글고요. 그렇죠. 아래가 밑에 이제 뾰족하고, 예, 숨구멍이 요 윗부분에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그렇죠. 네. 신선하게 오래 가죠. 숨구멍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 위 아래, 위 아래, 업 앤 다운. 아유. 한글로. 네. 저거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감히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식약처에다가 질문 좀 해주십시오. 같이 다 같이 다시 시작. 위 아래, 위 아래. 계란도 위 아래, 위 아래. 종호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쁜 일손을 부지런히 돕고 난 후 방문한 이곳은 동물복지농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닭고기부터 계란까지 고스란히 제공받아 다양한 요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을 한번 낳았던 닭고기의 육질이 좀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많이들 드시는 삼계탕이나 이런 치킨 같은 류의 닭들은 케이지에서 자란 닭들이거든요. 운동을 거의 못하고 햇볕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육 환경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희처럼 자유롭게 방목을 하고 적당하게 햇볕도 쬐고 좋은 먹이를 가진, 예전에 시험닭같이 운동량이 드시는 토종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요거 맛도 보고 배도 채워야 되니까 빨리 일 보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빨리 가십시오. 네. 건강하게 키워 맛있게 먹는다. 단순하지만 노력과 정성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겠죠. 작은 계란에 담긴 큰 철학. 앞으로도 굳건히 잘 지켜가시길 바랄게요. 유정란의 모든 것을 알아본 네. 것 같아요. 근데 닭들 호텔인데요? 네, 아주 시설이 환경이 좋죠. 네. 일단은 이제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거고요. 햇볕도 자주 보다 보니까 광합성 되죠. 네. 운동 적당히 해서 운동량 좋죠. 저 닭이 낳은 계란이 달걀이 맛없으면 에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리고 이 유정란이 일반 달걀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클 줄 알았는데 네네. 반대로 사이즈는 조금 작은 대신 노른자가 살짝 더 봉긋하다는 거 잘 알게 됐고요. 또 동물복지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더욱더 믿음직스럽습니다. 또 꿀팁도 알려주셨잖아요. 그쵸. 그 둥근 부분, 보관. 뾰족한 부분 말고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끔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 저도 집에 가서 달걀 위치 다 바꿔놔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끝나면 지금 바꾸시면 안 되고 방송 네. 끝나면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아도 우리에게 정말 건강을 알차게 챙겨주는 이 계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제주의 건강한 계란 이야기 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수요 초대석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라 안팎이 좀 어수선한데 네.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지난 6일인데요. 네. 혁신도시 지정,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네. 지정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전 충남에 혁신 도시가 없어서 조금 지역별 균형 발전에 아쉬움이 컸는데요. 네. 이제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서 그 초석이 다져졌죠.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균특법의 시행령 개정 절차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좀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대전 충남 혁신 도시에 대해 네. 허태정 대전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께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대전 시민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특히 경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대전은 다행히 집단 확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시간입니다.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대전시도 경찰청 그리고 5개 자치구 또 시교육청과 더불어서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집단 시설, PC방이라든지 학원 또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지만 우리 저소득층을 비롯한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대전시는 이번에 2,380억 원에 이르는 긴급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700억 원을 편성해서요. 우리 중위소득 이하 가정에게 1인 가구는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63만 원까지 지급되는 그런 예산을 담았으니까요. 4월 중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세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네. 또 오늘 수요 초대석 함께 하시는 대전 충남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지난 6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균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혁신도시의 문이 열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다 보니까 지역의 기업 유치라든지 그리고 지역 균형인재와 관련돼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의무 적용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된 균특법 개정안이 앞으로 6월 말이면 발효가 시행령이 개정돼서 발효가 되면 대전 충남도 이제 혁신도시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화면에 이 자리를 나오는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고 이 대전 충남 시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 모습이 이제 3월 6일 그 국회에서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저기 시장님 가셨었군요. 예, 그때 당시에 저도 양승조 충남 지사님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요. 그 기쁨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국 10개 지역별 혁신도시가 있는데 이 이름만 혁신도시 들으면 이제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획도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혁신도시는 과연 어떤 곳인지 좀 살짝 말씀을 해주시죠. 이 혁신도시 사업은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때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10개 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전을 중심으로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경제는 절반이 넘겠죠.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더 가속화된다고 한다면 지방은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자라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것이 10개 도시에 걸쳐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충남과 대전에만 이 혁신도시가 없었던, 만들어지기 힘들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005년도니까 한 15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대전은 정부 청사도 있고 주요 공공기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대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세종시가 그 당시에 행정 수도가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또 충청남도에 속해 있던 세종시였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세종이 행정수도가 아니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되면서 반쪽이 된 거죠. 이렇게 되고 그나마 대전과 충남의 인구도 지금 세종으로 이렇게 좀 빨려드는 역효과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래서 15년이 지난 지금 전체적인 걸 분석해 볼 때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도 유치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또 지역사회 균형 발전도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15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시장님이 이제 올라가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우리 지역이 혁신도시를 지정될 수 있도록 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해 개정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대전도 적용이 되었다는 것. 네. 이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가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아주 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균특법 개정안은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도할 때 다들 이게 되겠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정말 실제로도 중앙부처나 국회를 제가 다닐 때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다수였지만 우리 대전 시민들이 열화 같은 성원 81만 명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충남에서는 100만 명의 서명이 있었고요. 네. 이런 많은 성원들에 힘입어서 충청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지금 선거 총선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안도 발의해 주시고 네. 또 충청권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여야 없이 함께 도와주신 것도 큰 힘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서명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 서명했습니다. 81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균특법 통과함에 네네. 있어서 대전시의 경우도 이제 원도심 균형 개발을 내세웠던 점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던 아마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다시 그러면 그동안의 혁신도시 10군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네네네. 대체로 지금 형성된 도시의 거의 대부분은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으로 혁신도시를 네. 만들어 갔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라든지 여러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이주된 기관에 비해서 이주한 가족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는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대전시가 제안한 것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대전에 있는 기존의 도시를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큰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저희 의견을 낼 때도 대전역 주변에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원도심의 빈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도시 재생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저희들의 방침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국토부와 균형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일단 지역 경제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되죠? 그럼요. 될까요? 근데 되죠? 네. 대전에 있어 저는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도시는 한번 쇠락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도시 발전은 축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원도심이 새롭게 경제 활력을 얻어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즉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에 새로운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그 도시가 재생되고 거기에 새로운 경제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면 지역 경제도 살고 주거 환경도 개선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혁신도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공공기관들이 또 많이 이전에 온다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면 요즘 또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네, 네.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맞습니다. 가장 걱정이 될 텐데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가 꼭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학생들 취업난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도시법 개정입니다. 그렇죠. 네네. 이 사업은 이렇게 널리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30%를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혁신도시법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해결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5월부터 앞으로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 17개 공공기관에는 지역인재를 앞으로 30%까지 의무 채용을 하게끔 돼 있고요. 네. 지금 대전, 세종, 충남북 시도지사들이
광역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있는 공공기관 51개의 기관에도 똑같이 이 법률이 적용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지금 이제 혁신도시가 지정돼서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식탁 앞에서 가족들이 식사하시면서 방송 보시면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대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혁신도시법 이제 미리 좀 지정됐던 타 도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다른 도시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좀 대표적인 혁신도시라면 어디를? 보통의 말씀 드렸듯이 보통의 혁신도시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예외적인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은 그 원도심 지역 3군데를 나누어서 혁신도시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고 이것이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곳의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관련해 갖고 계획했던 원래 유입 인구보다도 107%가 초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고 또 이로 인한 지방 세수도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로 부산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대전도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계획도 있으시겠고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통 분담하시는 의미에서 그저 급여를 50% 기부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저 광역 단체장 최초라고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끝으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정말 열심히 동참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생활도 어렵고 또 특히 경제 활동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대전에는 소상공인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금년도 코로나19 추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또 아이들의 학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뭐 대전과 충남 발전에 이제 이 혁신도시가 큰 원동력이 되리라 믿고 우리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빨리 없애기 위해서 확산 막기 위해서 시장님 고생하고 계신데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또 귀한 시간 내주신 허태정 대전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어제보다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봄볕이 내리쬐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한낮에 대전이 22도까지 오르면서 계절을 한 달가량이나 앞서 나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이겠습니다. 세종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대전은 오전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날씨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남 서해안을 제외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천안 21도, 세종과 대전 22도, 아산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에 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꽃 피는 봄이 오면 생각나는 건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646번님, 작년 봄 너무 좋았던 나들이 올해도 빨리 싱그러운 봄 느끼고 싶네요 하셨는데 작년이 그렇게 그리울 때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9725번님,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계절이 봄인데 너무 안타깝게 지나가네요. 얼른 국민들이 서로 손잡고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그래서 십시일반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맞습니다. 파이팅. 7658번님, 산이 몸이면 산과 들에 쑥쑥 자라는 쑥이 있죠. 저는 향긋한 쑥으로 쑥 버무리를 만들어 먹어야 봄을 제대로 즐긴 느낌이에요. 네. 드시러 오세요. 주소를 보내주셔야죠. 네, 꼭 가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봄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세보령의 발상지이자 전통이 살아 숨쉬는 보령시 주포면. 보령의 역사가 담긴 보령읍성과 충청 수영성은 물론이고요. 또 가슴까지 탁 트이는 대천 카트장으로 봄나들이 떠났습니다. 내일 아침 보령으로 날 따라와요. 함께 떠나보시죠. 네, 요즘에 각 지역별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역 화폐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대전도 이제 지역 화폐를 이제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대전만의 독특한 창의적인 이름 있으시면 공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부르기 쉽고 또 잘 독특한 이름, 또 지역색이 잘 드러나는 네. 이름을 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부상으로 지역 화폐 주어진다니까 저희는 네. 끝나고 우리 상의를 좀 저도 해서 해봐야겠네요. 참여를. 자, 여러분들 행복해야 됩니다. 그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